네, 연합 인포맥스 기자들과 경제 이슈를 파헤쳐보는 시간, 경제 언박싱입니다. 네, 디지털 자산 시장이 북한의 사냥터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해커 집단이 크립토 시장을 공격해서 핵 미사일 프로그램에 돈을 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전문가들은 국제적인 협력과 크립토 산업 내 보안 강화를 통해서 안보 위협과 투자자의 재산 강탈을 막을 수 있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소식을 연합 인포맥스 서영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북한이 그동안 해킹 범죄에 노출된 게 굉장히 드러난 게 종종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역시나 크립토, 암호화폐 시장까지도 이번에 벌었다. 내용이 궁금합니다. 예, 지난달에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집중 조명했습니다. 북한의 크립토 강도 짓을 집중해서 조명을 해서 보도를 했는데 북한 해킹 집단 라자루스라는 집단이 있습니다. 예. 올해 초에 악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공격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라자루스라는 게 유명한 게 2016년에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을 공격해서 달러화를 편취한 전력이 있거든요. 기억이 납니다. 예. 그리고 각종 해킹 사건을 워낙 많이 일으켜가지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모든 나라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범죄 조직입니다. 근데 이제 베트남 게임 스튜디오가 만든 게임을 노려가지고 이 게임이 포켓몬 같은 그런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게임 안에서 플레이어들이 암호화폐 여러 종류를 거래를 한다고 합니다. 이 게임을 딱 노려서 암호화폐를 6억 2천만 달러어치,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천억 원어치를 훔친 겁니다. 그래서 크립토 분석업체 체인 애널리시스는 북한이 더 많이 훔쳐서 그걸 보는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북한이 훔친 암호화폐가 한 10억 달러 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뭘 팔아서 1조 원 이상을 벌 수 있을까 싶어서 제 기억이 포인트는 되긴 합니다. 이게 맞아요. 진짜. 그리고 그동안 북한의 사이버 활동이 그동안 핵심 전략이라고 워낙 또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한데요.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좀 북한의 사이버 역량이 상당히 제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취재를 하면 저도 알게 됐는데 북한 지도부가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90년대부터 사이버 공격을 강조를 해왔더라고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생전에 인터넷이 총이면 그러면 사이버 공격은 핵폭탄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인민군에 배포한 서적이 그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벨퍼센터에 따르면은 벨퍼센터는 과학과 국제 문제를 다루는 하버드 대학교 연구소인데요. 이 벨퍼센터에 따르면은 북한 사이버 역량이 전 세계에서 몇 위 정도 할 것 같습니까? 지금 화면을 전 봐가지고 이미 놀래버렸어요. 14위라고 합니다. 이 14위라는 게 또 왜 14위냐 하면은 해킹을 또 워낙 잘하고 그런 금융 쪽으로 잘 하다 보니까 14위라는 그런 순위가 매겨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IT 기술 해킹 워낙 옛날부터 해왔는데 사실 크립토가 이제 부각이 되고 막 많이 뜬 거는 엄청 오래전은 아니잖아요. 한 2010년대부터인데 북한 그래서 블록체인에도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립토라고 말씀드리는 암호를 이제 영어 크립토라고 하니까 암호 자산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2019년 4월에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전이잖아요. 이때도 평양에서 블록체인 컨퍼런스를 열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블록체인 기술자들을 다 모아서 한 100여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해요. 여기 이걸 딱 컨퍼런스 불러서 기술 협력을 하고 그런 것들을 또 논의하고 그런 자리가 있었고요. 북한 정보사 NK프로라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회사인데 여기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는 북한 해커는 최신 블록체인 기술이 나오는 즉시 취약점을 찾아낼 수 있다고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지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기술적인 면에서는 당연한 건데 이거를 이제 해킹에 이용하고 크립토 자산을 탈취하는 데 이용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건데 크립토 해킹의 기술을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도대체?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약간 세 가지 어떤 허점을 노렸는데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가 어떻게 해킹했냐면은 블록체인이라는 건 사실은 암호학에 기반돼 가지고 또 보안이 굉장히 강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블록체인 네트워크라는 거는. 근데 이 블록체인 자체를 공격한 게 아니라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주는 연결지어주는 그 지점을 공격을 한 건데 이게 서로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걸 크로스체인 솔루션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해요. 그 크로스체인이라고 하는데 이 크로스체인이 이게 비교적 해킹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악시 인피니트라는 게임을 해킹했다는데 그 게임 내에서 이 크로스체인을 이제 해킹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은 또 크립토 믹서라는 거를 또 활용하는데 이 크립토 믹서가 뭐냐면은
앵커님이 가진 암호 자산이랑 제가 가진 암호 자산을 섞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가졌는지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신원을 숨기는 거죠. 해킹하고도 그 은밀하게 해킹을 한 것도 신원을 그 숨기는 해킹한 거고. 다음에 그쵸. 본인이 알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이게 그게 추적을 어렵게 하는 거죠. 내 건지 예. 뭐 남의 건지는 모르니까. 예,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예. 겁니다. 이게 해킹을 한 것만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처리까지 이렇게 다 하는 거고, 예. 그리고 돈 세탁도 하는 거죠. 추적을 못하게. 뭐 카지노도 동원하면서 또 해킹한 자금을 또 쪼개고 막 수백 개의 계좌로 이렇게 막 수천 개 계좌로 막 뿌려 보낸다고 해요. 조금씩. 예, 그걸 또 필체인이라고 하는데 네. 뭐 말씀은 크로스체인 해킹하고 크립토 믹서 쓰고 또 필체인 방식 쓰면서 뭐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그냥 기술적으로 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근데 이제 이게 해킹으로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 해킹을 한 이유가 당연히 있잖아요. 예. 그 이유의 이제 예. 가장 큰 배경이 뭐 아무래도 이제 군사 자금일 그쵸. 것 같은데 예. 그 이유 좀 자세히 예.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정확히 짚으셨는데 딱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제 돈을 훔친 겁니다. 예, 유엔이 조사한 결과인데요. 북한이 이제 사이버 작전으로 벌어들인 돈을 핵이랑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사이버 안보 전문가는 분석하는데 추정한 건데 북한이 미사일 자금 중 한 3분의 1 정도는 이제 크립토 암호화폐 해킹해가지고 조달하려 한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자루스가 악시 인피니티를 해킹했을 때 당시 그때 탈취한 게 8천억 원어치라 그랬는데 네. 올해 상반기에 한 31발 가량을 쐈거든요, 미사일을. 예. 이게 쓰는 데 드는 비용이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그 해킹 한 번으로 미사일 30발 쏠 돈을 그냥 충당을 하는 거죠. 그렇네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건 외교부 한반도 통합교섭본부장도 지난달 17일 날 북한 암호화폐 탈취 등 한미 공동 민관 심포지엄이 열렸는데 여기 참석해서요. 네. 북핵 위협이 근저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가장 뿌리 깊은 곳에는 암호화폐 탈취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북한이 이렇게 크립토 절도를 통해 가지고 무기 부품을 거래할 때 필요한 이제 외화를 벌려고 하는데 주로 달러화가 되겠죠. 예. 유로화가 될 수도 있고요. 예. 이런 거 벌려고 하는 건데 황석진 동국대 교수님이라고 이제 금융범죄 전문가가 계신데 전화 통화를 하면서 네. 북한이 과거에는 이제 광물을 이제 중국을 통해 팔면서 외화를 주로 벌었는데 네. 중국도 점점 대북 제재에 동참을 하고 또 북한을 좀 도와주기 어렵다 보니까 네. 북한이 또 고립이 되다 보니까 외화를 벌 수 있는 방법으로 사이버 범죄를 택한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제 예. 북한이 이제 해킹을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딱 공격을 한 다음에 네. 일단 훔친 암호화폐를 어떻게 하냐면 USB 같은 데 팔거나 USB가 담거나 네. 그 담은 걸 USB를 팔거나 아니면 그 다크웹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이버 암 시장을 통해서 거래를 하면은 네. 또 크립토가 또 거래가 잘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외화를 벌기가 이제 훨씬 수월하다고 합니다. 막 광물을 캐고 복잡하게 막 루트를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또 암호화폐 거래가 잘 되다 보니까 암호화폐를 또 이 A 암호화폐를 다른 A 암호화폐로 바꾸고 또 그거를 또 제3국을 통해 현금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또 거래하고 바꾸고 하다 보면은 추적도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이게 북한 입장에서 상당히 쏠쏠한 굉장히 좋은 외화벌이 수단이 된 거죠. 그러네. 예, 국정원산하의 국가안보 전략연구원도 지난달 보고서를 냈는데 2010년대 이후로는 사이버 공격으로 이제 금융 공격, 특히 암호화폐 해킹이 주요 외화 수입원이 됐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국가의 정체성이라는 게 이게 정당성이 있는 건데 굉장히 이 해킹으로 돈을 번다는 자체가 정말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북한이 이제 해킹만으로 버는 게 아니고 채굴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방법은 않습니까? 예, 북한이 이제 해킹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크립토 산업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크립토 뭐 채굴뿐만 아니라 발행까지 하는데 벨퍼센터는 이제 북한이 크립토 채굴을 통해서 디지털 통화를 축적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어요. 예. 근데 이 크립토 채굴에는 상당한 전력이 많이 들거든요. 돈이 많이 예, 드니까 전력 많이 미천이 들고, 들죠. 예, 전력 많이 들고 막 중국에서도 전력 많이 쓰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말도 많았고 네. 한데 북한이 이제 석탄 자원이 풍부하잖아요. 네. 근데 석탄을 캐가지고 그거를 옛날에 밖으로 팔았다면은 이제 캔 석탄을 태워가지고 전력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크립토를 암호화폐를 채굴한다고 암호화폐 합니다. 채굴에 전기 사용하기 위해서 쓴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또 뭐 아무튼 뭐 석탄을 자원을 뭐 그렇게 쓰는구나 하고 참 재밌는 발상이다 싶었는데 네. 또 심각한 거죠. 또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또 북한 해커들이 또 ICO도 불법적인 ICO도 한다요. 그러니까 코인을 발행해가지고 자금을 또 조달하는 그런 행위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코인 예. 상장도 시도한단 말이죠. 예. 이게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는 걸 저희가 그냥 웃으면서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좀 심각한 예. 수준인 것 같은데 네. 뭐 저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예, 그렇죠. 그 전문가들의 반응을 이제 보면 이제 문제 제기가 상당한데
이제 크립토 활용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교부에서는 이제 근저에 안보 위협이 근저에 있다고 하잖아요. 정말 큰 안보 위협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 물론 제가 뭐 디지털 자산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이 스토리를 갖고 온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국민으로서 이제 좀 안보 위협에도 많이 신경을 써야겠는데요. 이제 NK프로 이제 수년 전부터 이 다크웹에서 그러니까 사이버 암 시장에서 북한이 미사일 부품을 살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암호화폐로 미사일 부품을 이렇게 살 수 있을 정도면은 앞으로는 암호화폐로 또 뭘 살까? 저희가 뭐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면은 아주 무서운 그런 안보 위협이죠.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여기서 이제 경고를 또 하는 게 북한이 이제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이제 더 이상은 암호화폐를 이런 프로그램 투자하지 않도록 저지를 해야 한다고 경고를 하고요. 또 자체적인 노력이랑 또 국제적인 협력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예. 일단 북한을 저지하고 크립토 예. 시장을 이게 좀 진짜 예. 4차 산업을 이끄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예.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이 보호해야 되고 육성해야 될 아이템인데 이거 예. 지켜야 될 해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도 그렇고 안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해법이 좀 필요한데 해법을 찾아보니까 일단은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데 이거는 뭐 가장 뭐 1차적인 해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는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완전 새로운 자산이잖아요. 네. 이게 완전 새로운 자산이니까 우리 뭐 각 나라별로 그렇게 규제도 잘 마련되어 있는 게 없고 네. 뭐 이번 FTX 사태로 인해서도 막 미국에서도 규제 강화한다 하지만은 새로운 자산이니까 각 나라마다 규제가 없다 보니까 그만큼 또 국제적인 어떤 스탠다드도 없는 거예요. 취약한 어떻게 거예요. 구조가 취약한 국제적으로 거죠. 뭐 네. 언더스탠딩도 컨센서스가 모인 것도 예. 없고 완전 무법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무법지대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걸 또 악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국제적으로 공조를 하지도 않고 할 방법도 없고 하다 보니까 예. 이런 것들을 악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많이 고려를 해야 되고 이게 사실 바이낸스가 작년에 그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죠. 네. 작년에 34조 달러를 거래했다는데 엄청난 큰 시장에서 이렇게 큰 시장이 무법지대라는 건 상당히 좀 문제 제기가 돼야 되고 네. 그 해법으로 국제적인 협력이 꼽히는데 또 그게 또 중요한 게 그냥 단순하게 뭐 그냥 그게 이상적인 뭐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 한 게 아니라 이 해킹 범죄라는 게 특성상 국제적인 범죄잖아요. 네. 어느 나라를 공격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어느 나라 공격할지도 모르고 어느 나라를 통해 가지고 이게 자금을 세탁할지도 모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국제적인 협력이 좀 필수인 거죠. 네. 예, 필수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FT도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국제적 규제가 없다는 게 북한 해킹을 통해서 좀 드러났다. 그러면서 이제 국제 공조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외교부는 또 많은 전문가가 또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그 동남아 시장, 예. 동남아시아 시장에 특히 또 북한이 나중에 해킹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네. 여러 나라가 다 관심을 가지고 또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네. 예. 당장 국제적인 공조를 하기도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거 말고도 다른 해법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국제적인 공조도 있어야겠는데 산업 자체에 대한 또 각 나라별로 보안 규제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게 영국의 왕랩 합동 군사연구소는 이제 크립토 산업에 대한 규제가 마땅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네. 이제 안보 전문가들 좀 더 산업에 대한 규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규제를 촉구하는데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특히 거래소가 좀 보안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래소 서버를 통해서 암호 자산의 갈취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래도 좀 규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잘 되는 편입니다. 또 보안 규제도 하고 있고요. 네. 잘 되는 편이라고도 하는데 크립토 거래소가 이제 정보보호 관리 체계라는 게 있어요. ISMS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걸 다 인증을 획득하도록 했고 네. 못한 데 다 폐업을 했었습니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는 또 통화에서 국내 거래소가 ISMS 인증을 통해서 보안성에 대해서는 1차적인 심의를 받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 예.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범죄자의 기술력이 날로 좋아지니까 맞아요. 이게 뭔가 방패가 하나 더 좋은 게 나오면 더 하나 좋은 창이 나오고 그렇네요. 또 하나 또 방패를 또 마련하면 더 하나 좋은 또 창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기술력이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예. 또 몇 년 후에는 ISMS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어떤 보안이 필요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ISMS 이런 보안 인증에 만족하지 말고 더 나은 보안 환경을 구축하는데 더 신경을 쓰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크립토 이렇게 산업이 커가는 가운데 이제 투자자를 보호하고 또 안보를 또 지키려면은 아무래도 국제적인 공조랑 보안 규제가 강화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말에 예.
한 명의 도둑을 지키기 위해서 예. 10명 이상이 필요하다.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계속 취약점을 찾아다닐 거고. 예. 이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암호화폐 시장이 크립토 시장은 지금 세계적으로는 초기 상태예요. 예. 보안은 특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북한이 그걸 충분히 악용을 하고 있는 건데 예. 우리나라뿐 아니고 전 세계 취약 국가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정말 이 암호화폐 시장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어떤 큰 영향을 좀 미칠 예. 수 있지 않나 그런 걱정까지도 해보게 예. 되는데요. 예. 일단 뭐 북한의 그 해킹 소식은 계속 좀 예. 저지를 시키고 또 재밌는 포인트 관찰을 하나 해봐야 있긴 되겠어요. 한데요. 예. 이게 최근에 FTX가 붕괴를 했잖아요. 네. 이게 또 암호화폐 시장에 충격을 줬는데 그렇죠. 이게 북한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 왜냐면은 암호화폐랑 뭐 북한이랑 FTX랑 북한이랑 뭔 관련이 있나 싶을 수 있는데 일단 북한이 들고 있는 암호화폐 자산 가치가 감소했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예, 거래소가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됐으니까. 예. 예. 그리고 또 암호화폐 업계가 이제 보안을 더 강화하게 됐죠. 또 어떤 규제도 강화되게 됐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런 FTX 사태를 통해서 투자가 손실을 봤으니까 그것 때문에 규제 강화가 좀 속도를 붙다 보니까 북한이 또 영향을 받고 또 크립토 시장이 또 침투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FTX 사태가 크립토 산업에 있어서 좀 뼈아픈 어떤 사태였는데 이것도 네. 전화 위복을 네. 하는 어떤 그런 기회로 삼고 또 보안 규제도 강화하고 하다 보면은 또 산업도 성숙하고 또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 또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지금 예. 북한이 이 암호화폐에 의존하는 예. 정도를 봤을 예. 때 FTX의 붕괴는 최악의 시기에 발생했다라고도 예. 볼 수가 있겠군요.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북한이 이렇게 해킹을 해서 이 거금을 정말 조 단위의 돈을 벌어들인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걸 예. 그 국민들 인민들의 양식을 좀 해결하는 데 썼으면 참 그만하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할 말은 많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저희 네. 오늘 서영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관련된 데이터들, 경제 데이터들은 연합인포엑스 단말기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김경훈 성규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